안녕하세요. 베이직 코리안의 신혜리입니다. 오늘은 한국어 문법 형용사 동사 을 것 같다, 리을 것 같다를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 예문 볼게요. 나나 씨와 미소 씨가 대화합니다. 발음 신경 쓰면서 한번 들어보세요. 지금은 비가 안 오는데 오후에 비가 올까요? 글쎄요. 날씨가 흐린 것이 오후에 비가 올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 우산을 가져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.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배울 문법은 올 것 같아요, 좋을 것 같아요입니다. 그러면 오늘의 문법 자세히 알아볼게요. 을 것 같다, 리을 것 같다는 형용사 동사 어간 뒤에 붙어서 쓰이고요. 관형 사형어미 을, 리을에 의존명사 것, 형용사 같다가 결합한 표현입니다. 전체 표현으로 보면 을 것 같다는 첫 번째로 여러 상황으로 미루어 앞으로의 일이나 현재의 일을 막연히 추측할 때 사용하고요. 두 번째로는 자신의 의견을 부드럽게 이야기할 때 사용합니다. 예문 볼게요. 날씨가 흐려요. 제 생각에는 오후에 비가 올 것 같아요. 날씨가 흐려요. 근거가 됩니다. 이 사실을 바탕으로 막연하게 추측해서 이야기해요. 제 생각에는 오후에 비가 올 것 같아요. 비가 안 올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제 생각에는 오후에 비가 올 것 같아요. 이때 동사 오다에 미을 것 같다를 사용해서 추측해서 이야기해요. 올 것 같아요. 추측해서 이야기합니다. 제 생각에는 오후에 비가 올 것 같아요. 다음 예문도 볼게요. 이 음식은 너무 매워요. 그래서 저는 못 먹을 것 같아요. 이 음식은 너무 매워요. 근거가 됩니다. 이 사실을 바탕으로 추측해서 이야기해요. 제 생각에 저는 이 음식을 못 먹을 것 같아요. 이때 동사 먹다 뒤에 을 것 같다를 사용해서 먹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. 못 먹을 것 같아요. 추측해서 이야기해요. 그래서 저는 못 먹을 것 같아요. 우리 이번에는 의견을 부드럽게 말하는 경우의 예문을 볼게요. 저 오늘 아파요. 그래서 학교에 못 가요. 학교에 못 가요. 못 가요 대신에 리을 것 같다를 사용해서 조금 더 부드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그래서 학교에 못 갈 것 같아요. 여기에서 갈 것 같아요는 동사 가다에 리을 것 같다가 결합한 표현입니다. 못 갈 것 같아요. 조금 더 부드럽게 이야기해요. 그래서 학교에 못 갈 것 같아요. 비가 올 것 같아요. 그래서 제안합니다. 우산을 가져가는 것이 좋아요. 여기에서 좋아요 뒤에 일 것 같다를 사용해서 조금 더 부드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우산을 가져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. 여기에서 좋을 것 같아요는 형용사 좋다에 을 것 같다가 결합한 표현입니다. 좋을 것 같아요. 조금 더 부드럽게 이야기해요. 우산을 가져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. 이번에는 관용 표현 볼게요.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표현 중에 죽을 것 같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. 이 표현은
동사 죽다에 을 것 같다가 결합한 표현이고요. 매우 힘들거나 고통스러운 상황을 이야기할 때 사용해요. 예문 볼게요. 너무 더워서 죽을 것 같아요. 기온이 40도예요. 너무 더워요. 그래서 죽을 것 같아요. 너무 더워서 너무 힘들어요. 라는 뜻입니다. 너무 더워서 죽을 것 같아요. 너무 추워서 죽을 것 같아요. 이번에는 기온이 영하 40도예요. 너무 추워요. 그래서 죽을 것 같아요. 너무 추워서 너무 힘들어요. 라는 뜻입니다. 너무 추워서 죽을 것 같아요. 이번에는 발음 한번 볼게요. 관형 사형어미 을, 리을 뒤에 오는 의존명사 것은 된소리 것으로 발음해요. 예문 볼게요. 비가 올 것 같아요. 여기에서 관형 사형어미 리을 뒤에 오는 것은 것으로 발음해요. 것. 비가 올 것 같아요. 다음 예문도 볼게요. 저는 그 음식을 못 먹을 것 같아요.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관형 사형어미 을 뒤에 오는 것은 것으로 발음해요. 저는 그 음식을 못 먹을 것 같아요. 우리 이번에는 결합 정보 볼게요. 형용사 동사 어간에 받침이 있으면 을 것 같다를 사용합니다. 예를 들어 동사 먹다에서 다를 지우면 그 앞에 받침이 있지요. 그러면 그 뒤에 을 것 같다를 사용해요. 그래서 먹을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합니다. 형용사 작다도 볼게요. 먼저 다를 지웁니다. 그러면 다 앞에 있는 글자에 받침이 있지요. 그러면 그 뒤에 을 것 같다를 사용해요. 그래서 작을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합니다. 반대로 형용사 동사 어간에 받침이 없는 경우에는 리을 것 같다를 사용해요. 예를 들어 동사 오다를 보면 먼저 다를 지웁니다. 그러면 다 앞에 있는 글자에 받침이 없지요. 그러면 그 뒤에 리을 것 같다를 사용해요. 그래서 올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합니다. 형용사 크다도 볼게요. 마찬가지로 다를 지웁니다. 그러면 다 앞에 있는 글자에 받침이 없지요. 그러면 그 뒤에 리을 것 같다를 사용해요. 그래서 클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합니다. 마지막으로 형용사 동사 어간의 받침이 리을로 끝나는 경우에는 그 받침 리을을 탈락시키고 그 뒤에 리을 것 같다를 사용합니다. 예를 들어 동사 만들다를 보면 먼저 다를 지웁니다. 그러면 다 앞에 있는 글자의 받침이 리을이지요. 그러면 그 리을도 지우고 그 뒤에 리을 것 같다를 사용해요. 그래서 만들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합니다. 형용사 달다도 볼게요. 먼저 다를 지웁니다. 그러면 다 앞에 있는 글자의 받침이 리을이지요. 그러면 그 리을도 지우고 그 뒤에 리을 것 같다를 사용합니다. 그래서 달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해요. 결합 정보 정리를 해보면 형용사 동사 어간에 받침이 있으면 뒤에 을 것 같다를 사용합니다. 그래서 먹다는 먹을 것 같다.
라고 이야기해요. 반대로 형용사 동사 어간에 받침이 없는 경우에는 리을 것 같다를 사용해요. 그래서 오다는 올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합니다. 마지막으로 형용사 동사 어간의 받침이 리을로 끝나는 경우에는 받침 리을을 탈락시키고 그 뒤에 리을 것 같다를 사용해요. 그래서 만들다는 만들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합니다. 우리 그럼 이제 예문 보면서 조금 더 연습해 볼게요. 을 것 같다, 리을 것 같다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해 보겠습니다. 내일은 왠지 눈이 오다.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죠? 내일은 왠지 눈이 올 것 같아요. 올 것 같아요는 동사 오다에 리을 것 같다가 결합한 표현입니다. 내일은 왠지 눈이 올 것 같아요. 이번 여름은 너무 더워서 죽다.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죠? 이번 여름은 너무 더워서 죽을 것 같아요. 여기에서 죽을 것 같아요는 동사 죽다 뒤에 을 것 같다가 결합한 표현입니다. 이번 여름은 너무 더워서 죽을 것 같아요. 설탕을 많이 넣어서 음식이 좀 달다.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죠? 설탕을 많이 넣어서 음식이 좀 달 것 같아요. 달 것 같아요는 형용사 달다에서 받침 리을을 탈락시키고 그 뒤에 리을 것 같다가 결합한 표현입니다. 설탕을 많이 넣어서 음식이 좀 달 것 같아요. 우리 대화 예문 볼게요. 지한 씨, 이 옷 어때요? 미수 씨한테 선물하려고 하는데 잘 어울릴까요? 미소 씨한테는 조금 클 것 같아요. 한 치수 작은 걸로 사면 잘 맞을 것 같아요.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배웠던 문법은 클 것 같아요, 맞을 것 같아요입니다. 클 것 같아요는 형용사 크다 뒤에 리을 것 같다가 결합한 표현이고요. 맞을 것 같아요는 동사 맞다 뒤에 을 것 같다가 결합한 표현입니다.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. 이번에는 발음 신경 쓰면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. 지한 씨, 이 옷 어때요? 미소 씨한테 선물하려고 하는데 잘 어울릴까요? 미소 씨한테는 조금 클 것 같아요. 한 치수 작은 걸로 사면 잘 맞을 것 같아요. 이번 시간에는 형용사 동사 을 것 같아요, 니을 것 같아요를 알아봤습니다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게요. 안녕히 계세요.